영원히 발생하게끔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절세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세만 신경 쓰다가는 세금 폭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부동산, 그 중에서도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에는 이 상속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까지 고려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상속세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 상속세 세금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찾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속세 10억 원까지는 비과세 가능하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세무사님?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속세 납부 금액이 없으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만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거나 아니면 상속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먼저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취득이 중요한데, 추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이 양도소득세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면 양도가액, 즉 내가 판매한 취득가액, 내가 취득한 가액을 차감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이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득가액을 최대한 높이는 게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게 이 상속세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을 얼마로 상속받는지에 따라 이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의 결정은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결정이 되는데, 매매가액은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하면 이 발생하는 가액입니다. 즉 상속인이 실제로 매매를 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아파트를 한 채 상속받고 나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3월 달에 10억 원에 매매를 한다면 이 상속세 세금을 계산할 때도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실제 매매가 된 가격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럼 10억 원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양도소득세 세금을 절세하고 또 매매가액으로 상속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매매사례가액이란 내가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있고 이 부동산이 일정 기간 안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주로 매매사례가액은 이 아파트에서 해당이 많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원아파트 101동 101호를 2024년 1월 1일에 상속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동일한 시원아파트의 101동 102호가 2024년 3월 1일에 10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제가 상속받은 아파트도 동일하게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상속세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모양과 크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매매 사례가액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고 해도 최근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경우에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는 기준시가를 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기준시가는 국가에서 선정한 가액으로 재산세나 종부세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하는데요. 기준시가는 실제로 매매되는 가액보다 60에서 70% 정도의 낮은 가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10억 원에 거래가 되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기준시가는 6억 원에서 7억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평가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절세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감정평가사님들이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그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절세가 가능한 이유는 현재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더 유용한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10억 원이나 지금 현재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액은 8억 원으로 시세가 2억 정도 낮아졌다고 한다면 이 부동산을 10억 원으로 상속받아 이 8억 원의 손해를 보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 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실이 나는 부동산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실제 현재 시가가 8억 원 부동산을 이 10억 원으로 상속세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은 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평가사님에게 의뢰를 하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현재 시세인 8억 원 가량으로 평가를 해주십니다. 8억 원으로 2억 원 정도 가액을 낮춰서 신고를 하게 되면 만약 세율이 20%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세금을 4천만 원 가량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가 꼭 부동산 가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의 현재 시가가 8억 원인데 향후 재개발 이슈와 여러 호재가 있어 앞으로 10억 원까지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어차피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8억 원 하는 부동산을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상속세는 어차피 0원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매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영원히 발생하게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상속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는 상속세금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도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상속인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줄이고 하면 혹시 취득세 세금도 좀 달라지냐고요? 근데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세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기준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 기준시가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매매사례가,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얼마로 평가를 하든 취득세 금액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취득세도 절세는 가능합니다. 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잘 받으시면 되는데요. 바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2%나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파트를 자녀에게 상속을 해줬는데 그 기준시가가 10억 원이라면 원래 납부해야 할 취득세 세금은 무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800만 원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2천만 원의 취득세 세금을 절세가 가능한 겁니다. 만약 주택을 상속받는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어떨까요? 그 주택 상속인이 무주택자야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주택 상속인이란 다음에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1순위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요. 만약 상속받은 지분이 동일하다면 2순위,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 근데 상속 지분도 동일하고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인 모두가 거주 중이거나 아니면 모두 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면 3순위는 상속인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주된 상속인을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상속 신고를 할 때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 바로 무주택자인 상속인에게 1%라도 상속 지분을 더 부여해서 이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인 상황에서 자녀 1명은 현재 무주택자고 나머지 자녀 2명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상속 지분은 자녀 3명에서 동일하게 33%씩 상속을 받기로 협의를 해놓은 상황이라면 저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지분을 1% 더 올려 상속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된 상속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주된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서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 게 가능하다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들도 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추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이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지분을 1%만 정정을 해도 이 취득세 절세가 가능하니까 취득세 무주택 특례를 꼭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수 관련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바로 저는 현재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부모님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됩니다. 그럼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주택 아파트를 투자하시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세금 이슈는 바로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것 같습니다. 양도가액을 10억 원까지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느냐 아니면 적용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투자의 성패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투자에 있어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만약 제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취득하고 나서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난 다음 매매를 할 예정이었는데 또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려는 목적도 아니었고 또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택을 상속받아서 2주택자가 된 것뿐인데 이에 대해서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이를 국세청도 감안해서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이 상속 이후 5년 이내에 매매를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매매하면 안 되고요. 상속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매매를 해야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비과세가 중요하죠. 바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2주택자가 된 것뿐인데 이에 대해서 1세대 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특례를 적용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1세대 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에 이 예상치 못하게 상속주택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더라도 3주택자가 돼서 비과세 특례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도 어떻게 대비를 하고 신고를 하는지에 따라 세금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양도소득세 세금과 또 상속 이후에 재차로 발생하는 상속까지도 고려해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일산과 강남에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